Did all of the speakers get the run of show? I'm so sorry for sending it so late last night, but I hope you received it nonetheless. Okay, Sunita, I think Yes. the curtain has gone up. So Oh, we're going to start. got it. Okay, all right. Welcome to Ethnic Media Services Weekly.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주간 금요일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EMS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 이사인 샌디 클로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새로운 감염의 절반을 차지하는 코로나19의 BA2 변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뉴욕과 뉴잉글랜드의 새로운 감염의 50%를 차지하고 캘리포니아와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35%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가장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두 번째 부스터, 소위 네 번째 부스터가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5개의 질문에 국한됩니다. 5개의 질문인데요.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 동료들은 또 더 많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4분의 그 의료 전문가를 초빙하였습니다. 이 전문가들께서 이런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브리핑 형식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수니타가 첫 30분 동안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채팅창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그런 가장 흔히 받는 질문 FAQ 버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BA2 변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우리 연사에는요. 마니샤 뉴와스카 박사님 계십니다. 스탠포드 칠드런스 헬스의 소아호흡기 전문의십니다. 달리 판 박사님은요. UC 데이비스의 건강과학 임상 교수님이십니다. 다니엘 터너 르베라스 박사님은 코로나19에 반대하는 라틴계 연합의 공동 창립자이자 구금 프로그램 내의 코로나19 백신 교육 및 권한 부여 프로그램의 자원봉사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닥터 벤 뉴만 생물학 교수이자 텍사스 A&M 대학 글로벌 건강연구 단지의 수석 바이러스 학자십니다. 일부 연사님들은 우리와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사 여러분,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로 현재 동시 통역하고 있는 저희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분들인데요. 여러분의 질문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회의를 실시간으로 트윗하고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에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연사들의 자세한 양력과 함께 비디오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제 베테랑 저널리스트이며 필라 마레라와 함께 주간 브리핑의 공동 프로듀서이자 EMS의 부편집장인 수니타 소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니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또 오늘 참석하신 연사님들이 다 과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사님들과 또 기자님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노만 박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BA2 변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미크론 변이나 델타 변이와 특징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한 번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2 변이는
질문에 대한 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BA2 변이는 오미크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상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조상이지만 이 이름은 저희가 잘 모르는 조상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조사를 한다면요. 이것을 어떤 독특한데요. 하지만 우리 그 시퀀싱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BA2 변이와 오미크론의 변이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프리카에서 왔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그 장소나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데요. 하지만 진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다른 질문, 제가 모든 질문을 기억 못하면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예상할 수 있냐인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성장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많은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새로운 감염 물결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이러스는 한동안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감염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 거북이와 토끼입니다. 초기 변이는 토끼였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멀리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한테 점점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서요. 백신 접종과 또 노출이 되면서 이 그 바이러스가 토끼처럼 성장하고 빨리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를 보셨죠? 이런 초기 변이의 마지막 것인데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거북이만 남았습니다. BA2나 오미크론 같은 바이러스를 어떤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감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이는 사람으로 같은데 어떤 이미 면역력이 있더라도 감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려의 대상이 되는데요. 계속 그 반복적인 노출을 받았다도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주의를 하고 백신을 받았다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은 저희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바이러스 학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콩과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과 BA2 변이를요. 또 유럽도 그렇습니다. 오미크론과 BA2 변이가 아주 활발합니다. 또 이 백신과 관련한 그 우려는요. 백신이 그 다른 변이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나 뭐 다른 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생물학이요. 이 그림을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과 같은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확실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오미크론과 반하는 그런 백신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그 스트링스가 없어진다면은 좀 낫겠죠. 마지막 질문은요. 그 앤토니 파우치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발언은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만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좀 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하지만 우리가 뭐 제대로 해서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발렌타인스데이 그 사이에 그 미국인의 10%가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4명 중에 1명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아주 지쳤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이런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런 면역력, 뭐 노출이라든지 백신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유리창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머죠. 한 번에 한 번씩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 변이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변이에 보호가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력이요. 어떤 변이로도 이게 새로운 변이에 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선정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인데요. 바이러스는 변화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나쁜 입장에 놓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물론 진전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제를 다 끝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은 달리판 박사님, 마뉴샤 뉴아스크 박사입니다. 지금 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미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보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펜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며 누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병원은 아직 다시 이렇게 증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 지금 코로나19 양성으로 입원을 했었는데요. 과거는 142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7명이 있고 한 분은 지금 ICU에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물결이 병원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인구축은 누구냐 한다면요. 세 가지로 그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 받은 사람,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더 보호를 받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취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후로 언제까지 보호를 받냐 하는 걸 본다면요. 뭐 두 번째 접종, 부스터 접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보호 면역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반적인 그런 취약성인데요. 지금 이 지역 사회의 케이스 로드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취약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한다면요. CDC를 본다면요. 2022년 4월 2일자로고 BA2 변이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변이가 되었습니다. 72%새 사건의 새 그 양성 반응자의 72%가 BA2 변이의 양성입니다. 뉴아스카 박사님, 소아 감염의 새로운 물결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BA2 변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까? 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현재까지는 뭐 그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그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뭐 1월에나 2월에 봤던 거하고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이죠. 그런 변이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 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취약성은요.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요. 이런 과거의 급증 사례에서는요. 또 소아층 인구를 보면은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 입원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어린아이들에게요. 백신 접종이 심각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특히 입원율이라든지 뭐 ICU를 간다든지 하는 것에서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또 다른 그 취약한 인구층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는 그런 아동들입니다. 또 비만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게 힘들고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지금 천식 걸린 또 아동들이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기존의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꼭 받으십시오.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요. 이것은 점점 이제 풍토병 엔데믹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또 새로운 그런 물결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요. 감사합니까? 뉴아스카 박사님. 다음 질문은 터너 뉴보라 박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틴계 인구가 캘리포니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10일 전에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데이터를 보면요. 한 10일 전의 데이터인데요. 꼭 아주 뭐 최신 데이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의 47%와 사망의 43%를 차지합니다. 라틴계 인구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A2 변이가 이러한 수치를 왜곡합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이건 뭐 새로운 결과는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요. 라틴계 인구는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라틴계 보면요. 뭐 38.9%가 이제 캘리포니아 인구인데요. 근데 코로나 감염률은 뭐 44%입니다. 그리고 또 라틴계 인구가 아니는 36%입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그리고 4%또 32%의 또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만이 그 라틴계가 그 백신 접종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틴계가 아닌 사람은 78%가 받았는데요. 이걸 보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데이터, 우리가 이런 보는 그 통계자료는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CDC가 얘기를 하기를 데이터 수집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또 과소평가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평가에 대해서. 하지만 또 그 차이가 있죠.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초기부터요. 많은 그 이유가 있죠. 캘리포니아의 많은 라틴계가 그 코로나19에 걸린 이유가요. 거기는 라틴계는 지금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많았죠.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라틴계는 백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의사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에 대한 자격이 보험이 없다면 백신 접종을 받고 테스트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그런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또 테스트에 대한 그런 서류 미비 이민자에도 가능했는데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기적인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고 이 테스트를 받기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라틴계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룹과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에 반대하는 라틴계 연합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금 박사님께서는 구금 프로그램 내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교육 및 권한 부여를 알려진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 아이스 수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이민 변호사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이민자들 또 아이스 수용자들에게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또 자원봉사 의사들이 있는지를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근에 봤던 것은요, 이 프로젝트에서 일단 그 수치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는 백신 접종 이유를 봤습니다. 그 아이스에 지금 수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많은 시설에서는 뭐 백신 접종률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시도하고 싶었던 왜 그 백신 접종을 받는 비율이 이렇게 낮는지, 왜 거기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지를 또 알고자 했습니다. 왜 백신 접종 받는 것을 반대하는지 했습니다. 왜 질문이요? 누구에게도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팬데믹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 그룹들이 걱정했던 것은요. 어떤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IC의 수용자들은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그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했었던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7%이 이제 전문가와 얘기를 하고 신뢰받는 얘기를 한다면은 백신 접종을 받는 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물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많은 정보를 받게 되면요. 다음 질문은 펜 박사님 토너 네브라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부스터인 네 번째 백신 주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스터를 추천하십니까? 간단한 답은 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 두 번째 부스터는요, 뭐 네 번째 부스터, MRI 부스터는요,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보이십니까? 이거는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90%가 감소된 걸 보십니다. 세 번째 샷 때 부스터 샷 때 두 번째 샷, 그리고 네 번째는요 60대 이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78%또 감소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스터 샷, 네 번째 부스터 샷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BA2 변이가 지금 감염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FDA가 또 CDC의 추천은 그 50세 이상의 연령은 FDA는 50세 이상이고요. CDC는 6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세에서 64세고요. 여러 그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이 부스터 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스터 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2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부스터 샷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이 장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잘 있습니다. 그 또 연령층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걸 전략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50세 이상에서 세 번째 샷을 받은 사람 90%의 감소가 있고요. 이 사망률이 그리고 또 60세 이상에서 78%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스터 샷은 지금 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망하는 사람들은요 팬데믹 전보다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사망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웃, 뭐 친구, 옆집 사람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매일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요.
이 사망률을 감소할 것입니다. 심각한 그런 감염률, 사망률을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부스터샷을 받으십시오. 뭐 그 50세 미만의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반드시 두 번째 부스터샷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노이만 박사님, 지난해 델타 변이의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파이저의 감염 예방 효과는 42%, 모더나는 7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뉴만 박사님,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제 생각에 이 수치는 좀 오래된 수치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전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역 그 바이러스를 봤을 경우인데요. 그리고 좀 또 감염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일부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완전한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맥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뭐 완벽하지 않죠, 물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는 아마 이거는 좀 더 옳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보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엔데믹, 풍토병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어떤 정확한 위험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요. 뭐 무작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 점점 더 중지를 시키기가 어렵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비용 분석을 한다면요. 이와 같은 그들은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의 바이러스를 보고 항상 과소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뭐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요. 저희 조부모는요. 오하이오 주예요.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요. 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 발을 빼드려고 발목을 아주 크게 삐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거길 다시 갔는데요. 거기 그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또 신경을 안 써서 했는데 그다음은 제가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안 하도록요. 저희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그런 발병을 보면서요. 더 이상 그 지금 꾸준하게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우려를 하는데요. 불이 난 화재를 우려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조그만 화재라고 하는데요. 저는 막 그런 큰 대화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우리가 크게 조절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번, 5번, 6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파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그 제 구멍에 또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한다면은 새로운 실수를 한다면요. 그 실수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가 않아서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고요.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그런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뉴만 박사님. 뉴아스카 박사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스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A2 변이의 임박한 파도 속에서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두 아들의 엄마로서 그 입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순유있다. 저는 항상 저 개인적인 좀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제 아들이 이제 어떤 면으로는 다시 뭐 정상으로 지금 돌아온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가고 학교도 다니고 하지만 애들은요, 요즘에는 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지금 배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요, 아주 좋아요. 뭐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해하는 것은요. 그 새로운 좀 변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파도가 왔다가 가고 또 다시 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게 다 끝났습니다. 뭐 지금 뭐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대로 좋은 상황인데요. 다른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노출이 되어서 감염이 돼서 면역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또 전국적인 그런 기관에 의존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요. 그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또 이게 변화할 수가 있죠.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연성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게 저희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뭐 연방기관, 주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들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특히요. 제 아이가 지금 더 취약합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가족은 크게 신경 씁니다. 지금 더 크게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의 한 명이 지금 절병이 있어서 그 다른 백신 접종을 받은 일반 아동보다 더 크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과 혜택을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도요. 지금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는 없지만요. 여러분께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더 취약하다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십시오. 더 주의를 하십시오. 근데 제 애들과 관련해서요. 지금 애들은 압니다.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해서 좋아하지만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질문을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들이 질문하신 걸요.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릴지 궁금한데요. 제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토너 르바로스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코로나19 감염률이 그 구금센터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이스에서 하는 것은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아이스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의 수용자들에게요. 30%가 백신 접종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수용자들의 30%가 거부했다는데 상당히 높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지금 전염병 학자로서 동의를 할 텐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아이스 수용소의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스의 그런 웹사이트에서였는데요. 거기에서 또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다 아이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또 제3 파티가 독립기관에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받는 것을 하는데 최신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어떤 급증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급증 수치가 떨어진 다음에야만 저희가 그 통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형무소에서 지금 제공을 하는데요. 그거는 좀 신뢰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또 아이스 수용소에서 제공하는 것도 좀 신뢰할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떨어지면 그때 또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스 수용소에 있다면요.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그런 사람들의 그 수용자들의 위험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염률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너 로베르스 박사님 그 하시고 계신 작업에 지금 링크를 띄우겠습니다. 필라 아래로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짧은 질문인데요. 채팅창에서 뉴만 박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BA2 변이가 아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이는 감염이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긴 답은요. 첫 번째 사례는요. BA2 변이 또 오미크론 변이는 중앙 남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좀 무관한 질문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변이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헨리에타 버로가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 팔로알토 투데이의 기자님이십니다. 헨리에타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샷을 받고 또 코로나19에 걸리는데요. 그런 다른 변이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뉴만 박사님. 최근 그 시퀀스는요. 50%가 BA2고 50%가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또 다른 변이는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변이는요. 실제로 그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감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 비율의 6 내지 8%요. 8배. 그래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6배 내지 8배 더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터 샷이 이 변이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입니까? 이 변이 마이크론이나 델타 BA2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류가 나오고 있는 그 쥐나 햄스터나 원숭이로부터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제가 또 첨언하겠습니다. 임상 실험 쪽에서 본다면요.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 백신 접종 받으신 백신 접종이 아직도 이런 변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입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훨씬 낮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백신 접종을 현재까지 받은 사람들은요. BA2, BA1 변이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변이는 감염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미크론 급중에서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그 호흡기 증상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그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샷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한 감염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라첼리 그 라피니오에서 나왔는데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다. 제가 다양한 사람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스터샷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번 접종을 받았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부스터샷의 중요성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潘 박사님, 제 장표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과 연관된 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까? 이, Yes. 네, Yes.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 최고의 논쟁은요, 부스터샷이 더 훌륭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스터 3번 대 4번. 이거는 90% 감소율, 78% 감소율, 50세 이상, 60세 이상. 그리고 이거는 에릭 토폴이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두 번의 효율 보면요. 입원율을요. 여기에 보실 수가 있습니까? 뭐 63% 6개월 그리고 그 효과가 50%나 32%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부스터샷을 받게 되면 83%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아니면 70% 이게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터샷을 받는 게 정말 두 번째 부스터샷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여러분의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은 그 사망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금 질병이 있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좋은 장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지금 고위험률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받게 되면은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치사율을 볼 때요. 지금 또 백신이 지금 또 어떤 개인화된 또 어프로치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험 요소가 있다면요. 또 60세 이상이라면은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부스터샷을 받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뉴아스카 박사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걸 보는 것이요. 어떤 위험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인구층은요. 지금 심각한 감염에 걸릴 사람들, 암모니아라든지요, 또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사망에 걸릴 사람들요. 그러면 이미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요. 부스터샷을 받게 되면 그런 위험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혜택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아주 지쳐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가장 최고의 선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 자료의 그 데이터를 보면요. 두 번째 부스터샷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주시하십시오. 나탈리 헨슨이 질문이 있는데요. 그 뉴스 조직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제 이름은 나탈리 헨슨입니다. 저는 치코 서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뉴만 박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분들이 뭐 첨언하실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스터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미크론 급종이에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뭐 주나 이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더 이상의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주나 그 지역에서는 어떤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Let me try to clarify the question. 질문을 조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카운티나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는 것입니까? 다음에 그 파도는 무엇일 거냐는 질문이십니까? I believe so. 예, 그런 것 같습니다. Certainly, let me try this. I think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감염률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percentage of vaccinated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인구층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백신 접종률이 계속 낮고 지금 그 급증률이 발생하면 그런 카운티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카운티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이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받고 부스터샷을 받도록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급증 파도에 준비하기 위해서요. 3 앞뒤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 뉴스 조직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라 앞티피입니다. 저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블로그인데요. 제 질문은 제가 최근에 감염에 되어서요. 어떤 테스팅을 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 주의 지역을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테스트 장소를. 전번 이런 테스트 장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금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그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이 팬 박사님 또 터너 로벨라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라 다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이요. 어떤 좀 그 자기 만족적인지 지금요. 그런 백신 접종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백신 또 테스트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이 감소돼서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그런 그 기금을 추가하도록 테스트 자금 또 백신 접종 자금을 추가하도록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지금 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급증이 있을지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변이가 또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BA2 변이는 지금 가장 두려운 변이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볼 때요. 하지만 주식시장 증시처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변이는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감염력이 심하고 또 사망률이 높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희는 또 백신 접종, 부스터 접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람들이 지금 듣는 게 지쳤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백신 감염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스터샷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또 취약한 사람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뉴스가 있다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스터샷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기금을 충분히 확대해서 이런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증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띄운 웹사이트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까? 예, 채팅창에 그 웹사이트 링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www.covid.gov. 그래서 바이든 그 행정부에서 지난주에요. 이 화면을 보면 이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크라멘토 카운트를 찍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리소스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그런 C라는요.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찾기 바랍니다. 그 백신 접종 장소와 테스팅 장소를 여기에서 꼭 찾아보십시오. 또 다른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채팅창에 또 띄운 것은요. 카이저 패밀리 재단입니다. 거기에 부스터샷을 받은 사람 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또 7월 1일자로 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받은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보면요. 라틴계는요. 백신 접종률은 47분입니다.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요. 캘리포니아에서요. 근데 캘리포니아 전체는 64%입니다. 그래서 18%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룹 사이에요. 모든 그 설문조사를 보면요. 여기에 실제로 가장 그 높은 사람들이 또 그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 라틴계가.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수치는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그 격차를 우리가 좁힐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비비아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또 아주 우리 모든 연사님들에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디비아?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에서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하면 우리가 지금 뭘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현재 뭘 하냐. 미래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채팅창에 집어넣는데요. 많은 개입의 요소가 있습니다. 약과 또 항체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면으로는요.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제공이 된다면요. 그게 다 그 임상 실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미 아픈 사람,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그 라이프 베스트를 갖고 수영을 하지만요. 이미 아픈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구명조끼가 구명조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다음에 어떤 변화를 할까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책을 다 광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미래를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5세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또 5세 미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연령층인데요. 그 5세 미만의 아동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바랄건대 백신이 곧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백신이요. 파이저와 모데나가 지금 응급 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거라고 압니다. 언제 있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그런 관련 자료를 좀 읽었습니다. 아마 5월까지는 제출을 할 거라고 읽었는데요.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곧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이거는 좀 마음이 놓이겠죠. 특히 그 소아과 의사들에서는요. 여기서 문제된 거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그런 취약한 연령층 0세에서 그런 5세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반드시 그 백신이 나오면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다음에 뭘 생각할 수 있냐 보면요. 저는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이 바이러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뉴만 박사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지적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더 나은 것이죠. 뉴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초기에요. 그 변이는 아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바이러스를 더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신체에 더 오래 머물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퍼집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를 하는데 그 변모하는 것이 또 그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사람들이 전 세계 100%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은 바이러스는 그냥 여러분 각자의 신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이러스가 떨어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또 더 어린 아동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요.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희망이 지금 저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BA2 변이가 나오면서요. 지금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5세부터 11세의 그런 아동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머뭇거립니까? 지금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머뭇거림 주저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they wanted to get kids 그 vaccinated. 애들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그 부모들은 바로 백신 접종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또 일부 부모는 좀 방어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 어떤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믿는 전문가들로부터요. 그런 논의를 한 사람들은 또 마음을 바꿔서 애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본 것은요. 그냥 그들은 또 백신 접종을 아들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백신이 효율적이라는 것, 효과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요. 뭐 제가 완전히 설득을 못 하시더라도요. 그런데 일부 환자는 설득을 해서 애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백신의 안전성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의료 보건자로서 같이 앉아서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모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백신이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됩니다. 그들의 자녀를 보호할 거라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내기 전에요. 저는 오늘의 브리핑을 끝내기 전에 모든 연사님들께 30초 사운드 바이트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에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펜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2차 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이 바이러스는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신 건강도 또 일반적인 건강을 신경 쓰십시오. 백신 접종, 부스터샷 접종 외에도요. 로베라 박사님, 지금 제 연합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 테스팅, 치료, 백신 접종 그 자금이 감소가 되었었는데요. 라틴계가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공할 때요, 뭐 서류 미비 이민자들 또 라틴계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꼭 도움을 제공을 하십시오. 어떤 건강의 형평성을 제공을 하십시오. 저희는 그걸 또 지역 기반의 단체들에게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 불공평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뉴만 박사님. 예. 뭐 지금 다른 두 분이 아주 훌륭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백신 접종 꼭 받으십시오. 부스터샷 꼭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라든지요, 아동은 면역력이 강해서 코로나19에 좀 하실 수가 있지만 또 백신 접종에 약한 그런 아동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들이요, 애들이 지금은 백신 접종을 계속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코로나19에 계속 걸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평생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면역력이 있더라도요. 백신 접종, 부스터샷 꼭 받으십시오. 유아스카 박사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시지는 백신 접종, 부스터샷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이 있으면요, 우려사항이 있다면요, 백신의 안전성 뭐라도 있다면요, 우리와 얘기를 나누십시오. 의사들과 얘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께서 믿는 의사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샌디, 이제 맺은 말 해주십시오. 뭐 제가 맺은 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최고의 무기는요, BA2 변이에 대한 최고의 무기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